적자 상황에서 직원 성과급 지급 논란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아왔던 창원 경륜공단이 성과급 일부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만든 우리 지역 해넘이, 해맞이 명소를 정리해봤습니다. 경남FC의 새 사령탑으로 설기현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설신인 감독은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1부 리그 승격에 대한 목표를 밝혔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의령과 창녕 등의 측정소를 세우며 경남 모든 시군에서 대기질 측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3년 전부터 적자에 허덕이던 창원 경륜공단이 직원 성과급 지급 논란까지 겹치면서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왔었죠. 결국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들이 성과급 일부를 반납하겠다고 합니다. 송국회 기자입니다. 경기 침체 속에 사행 산업 경쟁까지 겪으며 극심한 적자를 내고 있는 창원 경륜공단. 2016년 2억여 원이었던 적자는 지난해 19억 원까지 불더니 올해는 5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륜공단은 해마다 많게는 7억 원의 직원 성과급을 지급해왔습니다. 지방 공기업은 평가 등급이 좋으면 적자와 관계없이 성과급이 지급되는 행안부의 지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지역에서 지적이 이어지자 공단은 올해 성과급의 30%를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직원 찬반 투표를 진행했지만 부결되면서 결국 이사장 등 임원 11명만이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경륜공단 김도훈 이사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약하지만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기업의 책임 있는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원 포함 11분의 성과급 30% 반납 1,100만 원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전체 7억 원 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금액이고 이번 임원들의 성과급 자진 반납 의지가 지역민의 마음을 돌리고 경영 개선과 자구책을 찾는 시작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잘 보내고 또 다가올 새해를 잘 맞이하기 위해 해넘이와 해맞이 준비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 지역 해넘이, 해맞이 명소를 구지은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경남에서 가장 먼저 해를 볼 수 있는 곳 거제 장승포구. 2020년 첫 해는 오전 7시 31분 거제에서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남북으로 뻗은 해안도로를 따라 바라보는 일출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여차 홍포전망대는 물론 섬 곳곳으로 가며 일몰과 일출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31일 저녁에는 환상적인 불꽃축제가, 1일 오전에는 신년 해맞이 행사가 열려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 제격입니다. 한려수도의 환상적인 풍경과 어우러져 더욱더 빛나는 해를 볼 수 있는 통영에서는 오전 6시부터 케이블카를 운행해 바다 위에서 새해를 맞는 이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합천 황매산 일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올해 해맞이 공식 행사가 열리진 않지만 다른 산에 비해 비교적 접근성이 좋아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바다나 산으로 가지 않더라도 도심에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것도 추천합니다. 창원 마산하포구 불정로 일원에서는 31일 밤 9시 30분부터 새해맞이 제야예종 타종식이 열립니다. 따뜻한 떡국을 나눠 먹으며 거리 곳곳에서 펼쳐지는 버스킹 공연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양산에선 올해 마지막을 양산대종 타종으로 마무리하고 천성산에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김해에서도 새해맞이 제야음악회와 타종식이 31일 밤 10시부터 개최됩니다. 겨울왕국 뮤지컬 갈라쇼와 소망풍선 날리기 이벤트는 아이들의 눈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김해에서 열리는 타종식은 경남 가야방송에서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는 31일과 1월 1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은 날씨를 보여 해넘이와 해돋이 감상하기에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2019 거제 장승포항 송년 불꽃축제가 오는 31일 장승포항 수변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는 먹거리 장터와 가족 단위 제기차기, 해넘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집니다. 특히 2019년 마지막 밤을 수놓을 화려한 불꽃의 향연을 선보일 불꽃축제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낭만을 선물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장승포동에서 개최하던 송년 불꽃축제는 올해부터 거제시 주관 행사로 진행돼 축제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로페이가 어느덧 도입 1년을 맞았습니다. 가맹점 수도 크게 늘어났는데요. 하지만 소비자들에겐 여전히 외면받고 있습니다. 방법은 없을까요? 조진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카드 수수료가 제로인 제로페이를 도입한 경남도. 수수료 부담도 덜 수 있고 소득 공제율도 높아 적극적으로 사용을 장려해왔습니다. 당초 233개로 시작한 경남의 제로페이 가맹점 수는 현재 3만 5천 개 넘게 늘어났고 전국적으로도 가맹점이 32만 개나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수단이 이제 하나가 추가됨으로써 우리가 슈퍼라든지 가까운 데 가가지고 간단하게 결제하는 거는 현금보다는 제로페이로 하는 게 지갑을 안 가져가도 휴대폰 하나 다 결제 가능하니까. 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제로페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제로페이 존으로 지정된 중앙지하도상가 황금상점. 제로페이로 10,000원 이상 결제한 고객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있지만 반년 정도 지난 현재까지 1,500개의 물량은 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10개월 동안 전국의 제로페이 누적 결제액은 470억 원. 전체 결제 시장에 비교하면 0.1%도 채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일단은 잘 모르기도 할 것 같고요. 제로페이보다는 카카오페이나 이런 게 더 활성화돼 있어서 안 쓰지 않을까요? 설상가상으로 이달 초 국회에서 다른 카드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소득공제율을 30%로 낮춰 사실상 소비자 혜택도 사라졌습니다. QR코드 찍는 게 좀 귀찮기도 하고 굳이 안 써도 카드나 현금 다 쓸 수 있으니까 이제 바로 계좌 이체되는 집도 많아서 번거롭죠. QR코드 읽으려면 앱 깔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귀찮기도 하고. 경남도는 지역사랑 상품권과 제로페이를 연계하고 기관이나 법인에서 사용하는 기업 제로페이를 늘릴 계획이지만 이 또한 강제성은 없습니다. 기업 제로페이도 이제 관에서 이제 어쨌든 점점 확산이 되고 보급이 되면 민간 영역까지도 확산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이나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는 지금 계속 도입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제로페이가 보급된 지 어느덧 1년. 간편 결제 홍수 속에 소비자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SCS 조준욱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현장만 골라 찾아가보는 온라인 콘텐츠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2002 월드컵의 주역 설기현 선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선수에서 이젠 감독으로 신임 설기현 경남FC 감독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여기서 슛! 동점골입니다. 동점골입니다.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골이에요. 설기현. 기적이 벌어집니다. 또 그 경남이 그동안 보여줬던 어떤 그런 가능성을 보면서 내가 이 팀이 현재로서는 우리가 2부에서 시작을 하게 되지만 그런 어떤 가능성을 보여줬던 팀이기 때문에 또 저는 저 나름대로 어떤 그 지도자로서의 경험은 적지만 그래도 그 어떤 누구보다 선수로서의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저의 경험을 잘 살릴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해서 네.
그래도 제가 뭐 좀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좀 그래도 여러 가지 선수가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다른 시도들을 해서 팀이 좀 다른 플레이를 하게 됐을 때 상대가 되게 어려워하는 이런 어떤 상황을 이제 만들 텐데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그 유럽 세대예요. 사실 유럽에서 형들과 다르게 좀 다양한 어떤 그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친구들이 또 우리와 같은 친구들이 계속 들어와서 자꾸 어떤 변화를 줘야지만 어떤 이 축구가 더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김남일 감독님이나 저 같은 경우가 내년에 해야 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큰 책임을 가지고 좀 임할 생각입니다. 네, 내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시즌이 될 것 같고요. 모든 K2의 모든 팀들은 이제 승격을 위해서 노력할 텐데 경남FC 또한 승격을 위해서 굉장히 최선을 다할 거고요. 쉽지는 않겠지만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경남FC가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또 승격하는 정말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팬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응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비록 2부 리그로 강등했지만 다시 1부 리그로 올라가겠다는 그 각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데요. 경남FC와 설기현 감독님 늘 응원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CJ헬로 경남방송을 구독하시면 우리 지역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이 올해 부산과 경남, 울산 지역 내 13곳에 대기 오염 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대기 오염 측정망 확대로 그동안 측정소가 없었던 의령과 창녕 등 4곳에 측정소 구축이 완료되면서 부울경 지역 총 93곳의 모든 시군구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질 측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내년에는 부산항과 울산항, 마산항 등 항만 지역 대기질을 파악하고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해 씨가 이달을 기준으로 262회 헌혈을 한 시민 김종대 씨를 헌혈왕으로 선정했습니다. 김 씨는 1983년 고교생 당시부터 헌혈을 시작해 37년 동안 평균 1년에 7차례 총 262번 헌혈을 해왔습니다. 김해 시장상을 받은 김 씨는 생활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어 좋다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연고가 없는 사람에게 신장을 기증한 김진정 씨에게도 김해 시장상이 전해졌습니다. 경상남도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2019년도 대한민국 일자리 유공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경남도는 창원 진해구와 통영시, 거제시와 고성군의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이 1년 연장되기 위해 노력하고 밀양 노사민정 상생협약 체결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낸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또 경남 청년 일자리 프렌즈를 열어 청년의 취업과 창업 역량을 지원하고 전국 최초로 노동자 작업복 공동 세탁소를 연 점도 인정받았습니다. 수상을 위해 참석한 김경수 도지사는 경남이 대한민국 경제 심장으로 다시 뛸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산 사송 신도시에 들어설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됩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지난 19일 교육부 수시 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사송 신도시 더샵 대시양 1차의 건립 예정인 가칭 사송 1 유치원과 사송 1 초등학교가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설계 공모비를 활용해 최대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송 1유치원은 특수학급, 세학급을 포함한 15학급 규모에 정원은 약 248명으로 17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2022년 3월 개원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 체육회 올해 활동을 돌아보고 내년도 사업을 심의하는 제21차 이사회가 27일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사업 계획과 세입 세출 예산안, 경남 도민 프로축구단 주식 기부 체납 등 9개 안건이 원안 가결됐습니다. 또 올해 열린 경남 생활체육대축전과 전국체육대회 참가 결과, 경남도 체육회장 선거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창원시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2020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2곳이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부림 지하상가시장 경영 바우처 지원 사업과 산호동 상점과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21억 5,3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창원시는 내년도 전통시장 국비 지원 사업비 88억 원을 확보했으며 시비 59억 원 등 총 147억 원을 들여 전통시장 환경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밀양 상남면 밀양 하수처리 시설 내에 친환경 에너지타운이 만들어집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하수처리 시설이나 가축 분뇨 처리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와 같은 폐자원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주민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오는 2022년까지 밀양에 만들어지는 친환경 에너지타운에는 주민복지센터, 체육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등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주말인 토요일 낮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토요일 오전에는 의령 영하 6도, 밀양 영하 5도로 춥게 출발하겠지만 낮에는 9도 안팎까지 오를 텐데요. 공기질도 보통 수준으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진 않겠지만 비가 그친 후에는 3m 한파가 찾아오겠고요. 올해 마지막 날에는 창원의 낮 기온이 2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유독 기온 변화가 심한데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서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한 해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